결국에는 대검이 입장을 바꾼 거죠. 뭐 저를 기소했으니까. 네. 근데 그 시점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이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진도 더 나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판단과 입장이 좀 개입된 기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. 그러니까 조금 뭐 만들어진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고요. 예. 이 사건을 보면은 갑자기 뭐 장준이라는 뭐 부장 검사가 네. 자기가 갑자기 공익신고인이라고 하면서 아니, 검사는 수사권이 있는데 왜 뭐 그 공익신고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공익신고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그때 수사 자료, 예. 심지어 내밀한 수사 자료 전체를 예. 처음에는 그때는 야당이었죠. 그 예, 소속 그 국민의힘. 뭐 무슨 뭐 자기는 자유한국당인가? 뭐 예. 성당에서 만났다고 하는 뭐 그 의원에게 갖다 줍니다. 예.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수사 자료를 예, 그쵸. 굉장히 내밀한 수사 자료를 일체를 통째로 와. 그거 갖다가 그때 뭐 최모 그 의원에 갖다 주고 그걸 당시 주호영 그 야당이죠. 야당 원내대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일요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.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죠. 그래서 예. 그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예. 그러고 나서 그냥 고발을 뒤에 한 달 정도 그냥 잠잠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뭐 이건 무슨 초식일까 뭐 되게 네. 신기한 사람들인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1년 1월 9일 날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예. 1월 11일 날 2021 1월 11일이죠. 일면 단독으로 제 이름을 박습니다. 조선일보가. 네, 그러면서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예. 그 사건을 관할도 없는 수원지검의 이정석 검사를 딱 찍어서 이정석. 예, 이정섭. 이정섭. 예. 아, 그 유명한 이정섭 검사. 근데 예. 사건을 맡기는 거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언론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예. 뭐 문제가 예.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로서 상당히 4년간 피해를 입으신 분인 건데요. 그러니까 이 검찰과 언론의 이 뭐 이렇게 유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일이 왕왕 있는데 그 해당자가 이규현 검사님이 되신 거네요. 아니 뭐 검사한테도 이렇게 하는데요. 검사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평범한 저희 같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무섭습니다, 진짜. 예.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예. 그게 이렇게 약간 그 징계가 어쨌든 뭐 행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시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. 나를 징계해? 예,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? 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정권의 공격이다. 예.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. 예.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징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예. 그러면은 공직자로서 성찰을 해야 되는데 네.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럼 나도 공격해야지. 예. 반격이야. 그럼 뭘 하나 집어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예. 근데 그 김학의 출국금지 그 사건을. 사건이 그걸 집어드는 거죠. 왜냐하면 거기 관여된 분들이 다 예. 당시에 그쵸.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분들이 관여가 돼 맞습니다. 있었기 예. 때문에 그 이걸로 공격하면 되겠구나.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청와대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, 저희 조 대표님이시고 예, 조국 대표, 예, 뭐 하여간 민정수석, 예,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된 만들어진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네. 하여간 저는 주변에 피고인을 한번 해봐야 인생을 안다라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얘기하다 가끔 뭐 검사도 한번 피고인 해봐야 된다. 근데